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30대 직장인이에요. 신랑에게는 돌싱 누나가 하나 있어요. 시누이에게는 3살 된 아들과 예정일이 거의 다 된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이혼하면서 첫째는 전 남편이 키운다며 데려갔죠. 이혼할 때도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최대한 말씀을 아끼시고 쉬쉬하는 걸 보니 시누이한테 귀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시누이 성격이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상할 만큼 태도가 상냥해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바라는 게 있었어요. 일주일 전쯤이었을 거예요. 저를 이름으로도 단 한 번도 불러주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가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째서 결혼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났던데 손주 소식이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결혼 전부터 아기 낳는데 큰 뜻이 없었고 일단 돈부터 벌어보고 여유 생기면 갖자는 시기였거든요. 분명히 양가에도 뜻을 알렸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이를 못 낳는 게 설사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여도 절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뜬금없이 뭔 소리인가 했는데 요지는 시누이였어요. 시누이가 재혼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으면 힘들다며 그렇다고 싱글맘으로 혼자 살게 둘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괜히 애 낳느라 고생하지 말고 시누이 애를 받아서 키우라는 거였죠. 솔직히 걱정하긴 했어요. 시누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빵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누가 봐도 애 키울 형편은 안 됐거든요. 너무 열받아서 당장이라도 싫다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하려고 저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신랑하고 상의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신랑은 이미 알고 있으니 저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무 중에 전화하면 방해될까 싶어서 따로 연락은 안 해보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정상인이라면 저랑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집에 도착한 신랑이 제 눈치를 살피는 걸 보고 뭔가 나한테 캥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자기는 시누이 애 키우고 싶다고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키우는 거니까 누가 얘기 안 하면 아이는 우리가 부모인 줄 알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형제 맺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저랑 한참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그 사람이 맞는지 싶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에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결국 저는 친정에 와 있어요. 솔직히 제가 뭐 때문에 싸우고 친정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더 화내실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부끼리 다툴 수도 있지, 다퉜다고 이렇게 친정에 와버리면 어떡하냐며 저에게 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3일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름도 안 부르시고 좋은 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주신 적 없던 분이 연애 때 남편보다도 저를 더 상냥하고 달콤하게 부르시더군요. 그 와중에 시누이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보고 독한 년이라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라고 하네요. 시누이가 뭐라고 하던지 크게 타격은 없어요. 그전부터 여차하면 집 좀 산다고 뻐기냐고 돈 좀 있다고 유세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는 저랑 거의 머리채 잡고 싸울 뻔했죠.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지만 결국 저도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잘 살아서 열등감 느끼냐고, 시집가서 애 낳고 이혼하라고 내가 등 떠밀었냐고요. 내가 돈 많은 게 그렇게 불만이면 나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 못 드린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무튼 저보고 옛날에 대들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저를 살살 긁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시누이한테 공격적으로 쏘아붙였어요. 책임도 못지라 지워버리던가 하지 뱃속의 애는 무슨 잘못이냐고 하니 저보고 또 인정머리 없는 년이라고 하네요.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함부로 지우냐면서 책임감 없는 년한테 자기 동생 장가가서 고생하는 거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그렇게 강해서 남한테 애 떠맡기려고 하는 거냐고, 그게 본인 편하자고 애 치워버리는 거 아니냐며 그게 지우는 거보다 더 나쁘다고 했어요. 팩트로 두드려 맞은 시누이는 저한테 더 이상 별말은 못했어요. 남편은 저보고 잘해보자고 자기가 많이 노력하겠다고 하길래 설마 아기 얘기냐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일단은 친정에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저 순수하고 착해서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 착한 게 아니라 완전 똥멍청이네요. 말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키워서 우리 아이라고 하면 된다지만 나중에 시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네 애미니까 이제부터 나 모셔라 하면 애는 무슨 죄냐고요. 그러게 입양 보내라니까 자기 아이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는데 저는 다른 사람 애 대신 봐줄 생각은 전혀 없고 그게 시누이 애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시댁으로 찾아가면 누구 하나 피본다며 신랑 데리고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엄마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하자 시누이는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제가 엄마 모셔온 걸 보고는 방으로 튀어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흥분하지 않고 조근조근 그게 얼마나 몰상식한 일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질 거 아니냐며 생판남도 아니고 아이가 생기면 부부금술해도 좋고 열심히 살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데려다 키우는 거보다 시누이애 키우는 게 그래도 더 정이 가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이미 제 몸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임신 못하고 입양할 거라는 전제를 깔아두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옆에서 시누이도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소식 없으면 임신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본인처럼 계획 없이 가랑이 벌리고 덜컥 아이가 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아이가 질 생각 없으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고 나중에 혹시 내 몸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더라도 남편만 문제 없으면 어지간해서는 불임 클리닉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 앞가림이나 하라고 했어요. 옆에 계시던 저희 엄마도 언행이 어찌 그리 천박하고 엉망진창이냐며 애 딸린 게 문제가 아니고 입기 곱지 못해 재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지금 와서 보니 언행이고 품행이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데 그런 엄마 밑에 태어날 아이도 불쌍하다며 혀를 차셨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한테 좋겠다 싶으니까 추천하는 건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야 본인 딸이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자기 딸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제가 시누이랑 가족도 아니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엄마가 시누이에게 자기 애면 책임지고 키울 생각을 해야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치워버릴 생각만 하냐고. 키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차라리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야 있겠지만 벌써부터 안 키울 생각으로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초롱초롱해진 눈으로 저희 어머니께 얼마나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똥멍청이 신랑이 들어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장모님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어머니 입을 막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한 번 더 이런 몰상식한 일로 우리 딸 괴롭히면 그때는 본인 손으로 직접 이혼시킬 거니까 저희 남편한테도 중간에서 처신 똑바로 하라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집에 와서 신랑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도 못하고 나 힘들게 하라고 집 사주면서 너한테 시집 보낸 거 아니라고. 이제 시댁은 명절만 갈 거고 명절 때 제외하고는 용돈도 안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싫으면 이혼이라고요. 이미 이번 기회를 통해 결정적인 상황에 네가 나보다 가족 편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혼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부모님이 한 번 더 기회 줘보라고 해서 참고 사는 줄 알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싫으면 얘기하라니까. 아니라며 앞으로 자기가 무조건 제 편에서 역할 제대로 하겠다며 믿어달라고 하는데 이 남자 믿고 살아도 될까요? 후기입니다. 얼마 전에 시누이가 출산했습니다. 지금 조리원에서 나와 시댁에서 쉬고 있는데 막상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애기 보려니까 힘이 들었는지 남편에게 조심스레 애 데려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다네요. 누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누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는 않을 거라면서요. 시누이는 착한 자기 동생 어떻게 구워 삶은 거냐며 저희 집안 사람들 아주 독종이라며 잘 먹고 잘 살라고 악다구니 쓰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저 몰래 저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 걱정과는 달리 이제는 정신 차린 듯해서 참 다행인 듯합니다. 제 편에 서서 응원해주시고 같이 욕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여기에 사연 보낼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와 시누이 그리고 동서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다녀온 이후부터 갈등이 생겨서 조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가가 제주도이고 호주 유학 시절에 호주에서 회사 다니고 있던 남편을 만났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도 거기서 낳았고 아이가 8살 되던 해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편과 제가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지금은 제주에서 지내고 있어요. 형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역시 제주에 살고 있어 왕래가 잦은 편이고 조카도 제 아이와 비슷한 또래라 잘 지내는 듯 하네요. 두 아이 모두 국제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같은 학교 다니고 있어서 형제처럼 친하고 집에서나 자기들끼리는 영어랑 한국어랑 섞어서 대화합니다. 시가는 경기도권에 있고 아랫동서랑 시누이 하나 있으며 아이도 한 명씩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보단 3-4살 정도 아래예요. 시누이와 동서는 가정주부이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네가 모시고 살아요. 저번 방학 때 호주로 친정조카랑 우리 아이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시드니랑 브리즈번, 케언즈 돌고 왔어요. 브리즈번은 제가 유학한 곳이라 친구들도 있어서 미리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고요. 그런데 3-4달 전쯤에 시누이가 자기의 방학 때 제주집에 보내도 되냐고 해서 제가 호주에 여행 가야 한다고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애들 셋을 나 혼자 무슨 수로 케어하냐고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본인도 그럼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지인들 만날 일정도 있고 코스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말해줬는데도 괜찮다고 하길래 그럼 저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시누이가 우리끼리 가면 동서가 또 서운하지 않겠냐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이 점점 커져가는 감이 있었으나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동서에게 시누이가 연락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거절하자 시누이가 동선의 비행기 값을 본인이 부담하고 숙박을 제가 하기로 했다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니 같이 가기로 했답니다. 상의 없이 자기 맘대로 뱉은 게 황당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세 가족이 갑자기 호주를 같이 가게 되었어요. 처음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애들도 신났고 어른들도 좋아했고요. 근데 중간중간 저희 애라 친정조카가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동서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애랑 친정조카에게 다 같이 온 거니까 한국말 쓰라고 일러두긴 했는데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같이 여행하다가 브리즈번에 도착했을 때 제가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시누이와 동서에게 친정조카랑 저희 애랑 데리고 다녀오겠다며 둘은 뭐하고 있을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시누이가 호주 가정집 가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혹시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속 없이 찾아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이요.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문제도 아니고 지인에게 물어봐야 하지만 당일에 갑자기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른다며 적당히 밀어내려고 했는데 시누이가 그럼 빨리 전화해서 물어보라며 재촉하는 거예요. 지인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멀리서 왔는데 당연히 괜찮다며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저도 미안한 마음에 좋은 걸로 와인을 2병 샀어요. 시누이랑 동서는 빈손으로 따라오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반가웠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환대해 주어서 너무 미안했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시누이랑 동서는 아무 말 없이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땡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친구가 준비한 음식과 와인을 다 먹고 좀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동서랑 시누이가 불편한 티를 너무 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누이랑 동서가 기분이 안 좋은지 뭘 물어봐도 단답식이고 애들이 식당에서 영어로 주문하는데 동서랑 시누이랑 애들 발음 가지고 키득거리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지만 남은 일정에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어요. 그런 상태로 케언즈까지 돌고 마지막 날 애들 일찍 재워놓고 호텔 아래에 있는 식당에서 저희끼리 한잔하러 갔어요. 처음엔 동서가 시누이랑 형님 덕에 이런 데 왔다고 고맙다고 하길래 그래도 역시 같이 오길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동서가 술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대뜸 저한테 묻더라고요.
신우이랑 자기랑 여기 왜 데리고 왔냐며 박탈감 느끼게 해주려고 데려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 외국인인 거 왜 말을 안 해줬냐며 애들이 영어하면 같이 한국말 하라고 해야지 왜 냅두냐며 자기들 무시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횡설수설해서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신우이도 그래요. 언니 외국인인 거 말했으면 안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인 친구인 줄 알아서 따라간 건데 작은 언니랑 자기랑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았냐면서요. 언니네랑 친구랑 조카는 같이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데 자기 애들이랑 자기들은 뻘쭘하고 좀 민망했다고 하네요. 아니 제가 가만히 있는 저 두 식구를 데리고 온 건가요? 자기들이 따라와 놓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가씨가 따라온 거고 동서까지 부른 것도 아가씨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니네들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볼 때 영어로 물어보지 않았냐, 근데 왜 니들 맘대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냐고. 그런 친구 집에 빈손으로 입만 가지고 갔는데 내 친구가 니네 얼마나 잘 해줬냐고, 그리고 애들이 영어하는 게 왜 동서를 무시하는 거냐고, 쟤네들 원래 집에서도 영어로 얘기한다고, 정말 너무들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자기도 시부모 안 모셨으면 자기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내고 다 해줬을 거라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 말 들은 신우이가 왜 말을 그렇게 하고 또 갑자기 그 둘이 싸우더라고요. 수습도 안 될 것 같아서 둘이 싸우거나 말거나 냅두고 혼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귀국할 때까지 새 여자가 냉전인 상태로 왔고요. 그대로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곧 추석이라 제가 동서한테 연락했어요. 그때 많이 섭섭했냐, 그냥 다 같이 좋게 놀러 갔다 오려고 한 건데 맘 풀어라, 좀 더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동서는 아니라며 그냥 자기 자격지심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저희 집 애들이 영어도 잘하고 해서 부러웠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더 이상 시부모님 모시고 싶지 않다며 형님이 모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면서 자기 자식 공부 다 못 시키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방님이랑 얘기된 거냐고 하니까 아직 아니라네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생활비를 더 줄 테니까 아이 공부하는데 보태는 건 어떠냐고 얘기했어요. 현재 시부모님 모시고 있어서 동서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주고 있어요. 알다시피 내가 친정어머니 모시고 있고 시부모님이 연고도 없는 제주에 오셔서 뭐 하시겠냐, 낮에 애가 학교 가고 나랑 남편은 출근하는데 두 분이서 뭐 하시겠냐고 하니 동서가 이제껏 형님이 하셔야 하는 건데 대신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이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다며 저보고 양심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시부모님 경기도에 20평 빌라가 전 재산이시고 서방님과 동서는 집 구할 형편이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건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요. 저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고 전부 친정에서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애 낳고 남편 외벌이로 살 때는 친정에서 생활비도 보태주셨어요. 저는 동서가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여지껏 제가 할 일을 자기가 대신 한다고 생각했었네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그럼 지금 아버님 집 처분하고 거기다가 내가 좀 더 보태서 제주에 작은 집 얻고 거기에 모실 테니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고, 어차피 그거 시부모님 집이고 설마 동서 부모님만 제주에 보내고 그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하니 끝까지 사람 무시하냐며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괜히 여행 같이 가서 좋은 일 하고도 욕먹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래도 남편은 이유야 어쨌든 부모님 모시는 건 맞으니 어린애 투정이라 생각하고 화해하라는데 저도 아직 화가 가시지 않아서 쉽지 않네요. 진짜 저거 안 보고 사는 게 답일까요? 참고로 신우이와는 좋게 풀었어요. 추가입니다. 조언 구할까 하여 올린 글인데 많은 분들이 100만 원 끊으라고 하셨네요. 100만 원을 주는 건 친정어머니께도 드리는 돈이라 시부모님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부모님께 드리고 있지만 시부모님이 동서에 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동서한테 100 주고 있다고 쓴 거고 신우이도 부모님께 50 드리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용돈하고 계시고요. 부모님 제주로 모시는 건 서방님 결혼할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본가를 옮기면 서방님과 시누이가 명절에 오기도 힘들고 본인들 죽으면 제주까지 와서 가족이 모이겠냐고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서가 아이가 영어 유치원 다닐 나이는 지났고 어렸을 때 보내고 싶었지만 서방님 반대로 못 보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시누이는 먼저 미안하다고 전화 왔어요.
생각해보니 여행 간다고 들떠서 마음대로 추진해버려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숙박비 더 들어간 것도 입금했더라고요. 후기는 아니지만 남편이 동서가 끝까지 마음 풀려고 하지 않으면 이번 추석 때 올라가서 부모님 계신 데서 이 문제 얘기하자고 하네요. 사실 동서가 저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인가 내가 알게 모르게 무시했나 싶어서 올린 글이기도 해요. 좋게 끝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서 찝찝하네요. 그래도 내일처럼 붕괴해주시고 좋은 조언들 댓글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남편으로 사는 것보다는 엄마 품의 효자아들로 평생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서 예비시댁에 귀한 아들 반품해주고 돌아왔어요. 저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된다는 생각만 하면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는데 중간 역할은커녕 엄마 말에 거역 못하고 엄마 말만 철썩 믿고 따르는 남자친구 보니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을 연애했고 눈에 콩깍지가 끼어있다 해도 제가 스스로 제 발을 10월드 구렁텅이에 빠뜨릴 정도로 무지렁이는 아니었거든요. 어설프게 조율하는 것보단 빠른 파혼이 맞다 싶어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상견례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허례허식은 생략하자고 예물 예당 같은 거 하지 말고 애들한테 한 푼이라도 보탬되는 걸 해주자고 먼저 제안을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당연히 찬성을 했고 결혼도 반반 결혼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를 도와주시던 간에 똑같이 맞추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집은 원래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니겠냐며 그냥 혼수만 준비해오면 된다고 나왔습니다. 옛날이야 그랬지만 요즘 누가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해가고 하면서 결혼을 하냐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니 반반 결혼하자고 한 번 더 물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반반 결혼을 한다는데도 계속 싫다고 우겨대는데 어떻게 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수 비용에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까지 전부 저희 집에서 다 하겠다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은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느니 어쨌다느니 소리를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다들 부럽다 부럽다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좋은 시댁 만났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해준다던 신혼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집을 해준다니까 뭐 강남에 몇십억 하는 아파트를 들어가야겠다 그런 욕심을 부렸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다만 신혼집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당연히 그 집에서 살아갈 저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집은 이미 상견례, 아니 저랑 남자친구 결혼 이야기 처음 오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구해져 있던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죠. 집을 해준다고 했지만 애초에 매매로 집을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거였고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비 시어머니의 친언니, 그러니까 예비 시이모님이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이모가 누군가에게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이었는데 그쪽 지역이 재개발 호재가 생기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먼저 살고 계시던 분이 오를 만큼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재계약을 못하고 나가게 되었는데 예비 시이모라는 그분이 욕심을 부렸는지 그 사람이 나간 뒤로 계속 빈집으로 놀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던 거고 예비 시어머니가 그 집에 전세를 얻어 저희 신혼집을 해주겠다는 소리였던 거예요. 애초에 반반 결혼이 성립이 안 되었던 건 전세금을 예비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돌려받아갈 돈이니 저희한테 땡전 한 푼 안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도 집을 싸게 얻는 게 어디냐 하고 집 구경을 갔는데 집의 상태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집이 좋아서 살기 좋은 동네라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동네가 싸그리 환골탈퇴한다는 재개발 호재 때문에 집값이 올랐던 그저 썩어빠진 오래된 아파트였었어요. 제 생각엔 재개발까지 본인들은 살기 싫고 당장 재개발은 소식만 있을 뿐 언제인지 감도 못 잡겠고, 그런데 집을 빈집으로 놀리자니 아까운 와중에 때마침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그 집에 세를 얻어준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크기도 끼케야 14평 정도 돼 보이고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단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건 회사 출퇴근하는 버스가 집 앞으로 다닌다는 사실이었죠. 출근하는 것만큼은 편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당장 큰돈 아끼는 게 어디냐. 집에 들어가는 돈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게 된 만큼 열심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나가자, 그런 생각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이라고 사진 찍어 놓은 거 몇 개 보여드렸더니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반하자는데 한사코 거절했던 게 저런 꿍꿍이가 있었던 거였냐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좋은 점만 보자고요. 집도 오래되고 평수도 작으니까 혼수도 대충 가성비 제품으로 채워놓고 이사갈 때 새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어쨌든 덕분에 한동안 내야 할 대출이자 아꼈다고 치면 반반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도 자기도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혼수리스트라고 적어준 거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와 그때가 돼서야 적어준 혼수리스트를 체크해봤습니다. 그런데 적혀있는 혼수리스트가 아주 가관이더군요. 일단 브랜드가 전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품들밖에 없었어요. 모델명에 색깔까지 자세하게도 적어줬는데 인터넷 찾아봤더니 심지어 두 브랜드에서도 제일 비싼 최고급 라인의 제품들이더군요.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집은 언제부터 관리를 안 했던 건지 벽지도 다 누렇게 떠있고 바닥 장판도 여기저기 찢어진 곳 투성이에 심지어 요즘은 보기도 힘들다는 그 전통 한지 모양 장판이었거든요. 보아하니 리모델링을 해줄 리는 만무했고 저희 돈으로 대충 도배랑 장판만 할 계획이었는데 아무리 도배 장판을 새로 한다고 해도 샤시도 오래된 알루미늄제 샤시인데 그런 집에 가정가구만 최고급 최신형을 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정가구가 최고급 최신형이라고 썩은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열심히 모아서 이사갈 계획이 있긴 했지만 그때 가서 좋은 가전 좋은 가구 맞춰서 놓고 싶지 미리 사둔다고 생각하는 건 방법 축에도 들지 못했죠. 그때 가면 또 그때 돼서 최신형 최고급 제품이 따로 있을 텐데 미리부터 사서 썩은 집에 가정가구 모셔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요? 끝까지 읽어보니 별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도 오래된 구축이라 방음은 잘 되게 하겠다만 14평 집에 75인치짜리 TV는 왜 필요하고 홈시어터랑 안마의자는 또 왜 필요한지 싶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TV를 그렇게 챙겨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안마의자도 있으면야 편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저희 나이에 안마의자가 벌써부터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거실이라고 저희 둘바닥에 누우면 꽉 차는 느낌인데 거기에 그런 초대형 TV에 음향 시스템까지 갖춰놓고 안마의자까지 놓는 생각을 하니 들어는 갈란지 발 디딜 틈이라도 있을런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방이 2개이긴 했는데 워낙에 좁은 평수였다 보니 거실이 더 좁아지는 구조였거든요. 애초에 그 커다란 TV가 아파트 중앙현관을 지나서 저희 집에 들어가기나 할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남자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했죠. 어머님이 적어준 혼수리스트 봤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적어준 거고 자기는 안 봤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 한번 봐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가 적어서 보내준 건데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않았겠냐며 피곤하다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지네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결혼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싶었고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었어요. 괜히 중간에 남자친구 껴서 예비 시어머니랑 의견 조율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겠다 싶었으니 말이죠. 그때가 이미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서
생각난 김에 바로 전화하고 싶었지만 매너가 아닌 것 같아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 회사 점심시간 활용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안 받고 톡으로 왜 전화했냐는 답장이 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 받기 조금 난감한 상황인가 싶어서 그냥 저도 기다릴 것 없이 톡으로 물어봤어요. 혼수 리스트 적어준 거 보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아서 연락드린다고요. 일단 그런 최신형 대형 가전가구를 넣기엔 집이 많이 좁은 편인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요즘 혼수해오면 다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온다던데 그런 것도 모르냐며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저 혼수는 집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편에서 제가 알아서 정하고 싶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 대답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얼마짜리 집을 해주는데 그까짓 혼수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못 해오겠다고 이러느냐고 말하더군요. 제가 못 해가겠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집에 안 어울려서 그러는 거라고 다시 설명을 했지만 남들 다 해가는 만큼만 적은 거니 앓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톡을 보내도 읽고 무시하는 식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막말로 집도 말이 해준다는 거지 남의 집 빌려다가 당분간 저희들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 사는 중에 만에 하나 재개발이 시작되면 뭐 분양권을 저희한테 넘겨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앞으로 그 돈을 주기로 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동거래는 예비 시어머니와 한가족인 예비 시이모님 두 분 사이에만 오간 거지 제가 땡전 한 푼 받은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욕심에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혼수를 해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저도 제 뜻대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또 집 해주는데 어쩌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거 그대로 한마디 되갚아주려고요. 시어머니가 적어놓은 혼수 목록이 대충 계산만 해봐도 5천만 원이 훌쩍 넘었거든요. 제가 인터넷 뒤져가며 이것저것 찾아서 가성비 제품들로 구성해봤더니 그 코딱지만한 집 채우는데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 시켜서 저한테 종이 한 장 휙 던져놓고 통보식으로 혼수 목록 줬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제가 새로 고친 혼수 목록 톡으로 사진 찍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보냈어요. 톡으로 또 이게 뭐냐고 물어오길래 불편하게 톡으로 하지 말고 전화로 하자고 말했죠. 뭔가 싶었는지 이번에는 전화를 바로 받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전화 받자마자 내가 적어준 거에서 뺄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네 맘대로 고치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보니 빼고 고치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다 고쳤다고 이유도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짜증난 시어머니 말투 뒤로 하고 제 할 말을 시작했어요. 방이 2개라고 에어컨 방마다 설치할 수 없으니 하나 빼는 거다. 건조기야 있으면 저희가 편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베란다가 너무 작게 나와서 설치조차 불가능하다더라. 그리고 저희들 맞벌이 하는 데다가 집에서 많이 먹어봐야 저녁 한 끼 먹는 게 고작인데 설거지할 게 얼마나 나온다고 식기세척기를 놓냐. 그래서 그것도 빼버렸다. 같은 이유로 양문형 냉장고도 필요 없다고.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음식이 안 상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괜히 큰 냉장고 때문에 안 그래도 좁아터진 집 더 좁아 보이고 전기세만 더 많이 나온다고. 그냥 적당한 크기의 냉장고로 바꾸겠다 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유를 대가며 바꾸는 이유랑 아예 목록에서 제외해버린 이유를 설명하니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잘났다고 벌써부터 돈을 이렇게 아끼는 걸 보니 조만간 부자 되겠다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아직 대망의 TV랑 홈시어터, 안마의자랑 고급 소파까지 거실에 들어갈 가전가구들은 시작도 안 꺼냈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거액이었다 보니 꼭 짚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거실에는 테이블 하나랑 좌식의자 2개 정도 놓고 아무것도 놓을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좁아터진 집 넓어 보이려면 아무것도 없는 게 최고인 거 모르시냐고. 그리고 집에서 TV 볼 일도 거의 없는데 무슨 TV냐. 그냥 거실에서는 차나 가끔 마시고 휴식하고 싶을 때 쉬는 공간으로 쓸 계획이니 그런 고급 가전제품들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TV도 없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어떻게 알고 살 거냐고 집에 TV를 안 놓을 생각을 하냐며 뭐라고 하길래
요즘 그런 건 TV 없어도 다 폰으로 보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는 거 모르시냐 했죠. TV 틀어봐야 재방송밖에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잘 보지도 않는 거 매달 요금 내고 그런 거 신경 쓸 바에 아예 TV 없이 지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그럼 안마의자랑 TV 그런 것들은 당신 집에 놓을 테니 생략하지 말고 당신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했습니다. 혼수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신혼집 가정가구를 어머님 댁에 놓으라고 하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생각해보라며 그래도 내가 집까지 해주는데 뭐라도 하나는 받아야 면이 좀 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상견례할 적엔 예물 예당 같은 허례허식은 생략하자고 하신 분이 이번엔 대놓고 시댁에 최신형 가정가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그것들만 해도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들이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허례허식이 아니라 집 해주는데 혼수 고작 그거 해오면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느냐며 계속해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고 더 말해봐야 말도 통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럼 한번 생각해본다 말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한 뒤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 끊고 나니 정말 말 그대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막상 저랑 결혼한다는 남자친구는 엄마가 혼수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 싶었고 시어머니 될 사람은 제가 악착같이 돈 안 쓰려고 기싸움하는 것 같으니 뭐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심보인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날은 퇴근하고 자취방이 아니라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 상황을 말씀드렸죠. 14평짜리 집에 꽉꽉 채워 집어넣을 최신형 대형가전부터 가구들까지 목록 적어놓은 것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도 기가 찼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당장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냥 결혼은 양가 도움을 받지 말던가 반반 똑같이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하자고 말하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줬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애초에 그럴 거면 해온다고 하질 말았어야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엄마랑 이야기해보고 연락 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만의 문제였다면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든 조율해보려고 도와주셨을 텐데 가만 보니 이건 비단 예비 시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인 남자친구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시니 엄청 열받아 하셨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예비사돈한테 남자친구가 전화 걸어서 통화 못하기 전에 곧바로 전화 좀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 거는 걸 미뤘던 건지 예비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전화 받으실 분이 아닌데 생각해보니 제가 시댁가전 바꿔주는 걸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었다는 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희 어머니께서 핸드폰 바로 뺏어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그냥 반반 결혼시키자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떤 상황인지 곧바로 눈치를 챘던 건지 거기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니, 그럼 애초부터 해온다는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한쪽에서 집해오면 반대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혼수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다시 전화에다 대고 한 소리 하셨어요. 내가 단칸방 들어가서 월세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사는 집 저희 신혼집으로 쓰게 내주겠다고요. 집은 내가 해올 테니 예비사돈이 혼수를 해오는 걸로 하셔라 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14평 쓰레기 아파트 가지고 혼수 5천만 원치 받으려고 했나 본데 우리 집은 당신 언니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잘난 집보다 평수도 크고 집값도 훨씬 더 받는 거 알고 계시냐고. 그러니 우리 집 신혼집으로 내주면 아주 리모델링부터 시작해 가정가구에 자동차까지 싹 다 받아내야겠다 했습니다. 집 해오면 원하는 대로 혼수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지 않냐고. 어디 한번 얼마나 해오는지 한번 두고 봐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랬더니 이게 지금 경우없게 뭐하는 짓이냐고 따지더군요. 예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행동인 거 알고 그러는 거냐며 큰 소리를 치길래 제가 어머니한테서 전화기를 뺏어다가
예비 시모한테 한마디 해줬습니다. 당신네들이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건데 경우 없고 예의 없다고 하는 걸 보니 아줌마가 아들 결혼을 빌미로 얼마나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요. 제 말을 듣고는 언성을 높이며 너는 시어머니가 아주 우습게 보이냐고 아주 시집 오면 버르장머리를 개조해줘야겠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라고요. 아직도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줄 아냐고 파혼하자고 하는 소린데 눈치 좀 챙기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보고 말 다 했냐 그러길래 뭐 더 듣고 싶은 말 있으시냐고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말만 하라고 했어요. 몇 번이고 더 해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파혼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결혼에 관심도 없어 보이고 엄마 말 거역하지 말라던 남자친구가 찾아와서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제 앞에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무슨 말이라도 듣고 찾아온 건 아닌가 싶더라니까요. 이모네 집 세입자 못 구할 것 같아서 저러나 혼수로 뭐 팁이라도 하나 바꾸는 걸로 줄여보겠다 하려나 싶었어요. 그때 딱 느꼈죠. 결혼을 하겠다고 정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을 만큼 깊이 사랑했던 건 아니란걸요. 애초에 저는 이미 혼수리스트랍시고 남자친구한테서 종이 한 장 건네받았을 때부터 결혼할 마음이 싹 달아났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내 마음 돌릴 생각 없다고 파혼의 이유가 당신 어머니한테만 있는 건 아니니 너무 엄마 탓은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애초에 너가 나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나랑 너네 엄마랑 저렇게 개싸움 나게 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냐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더군요. 한편으로는 거액의 혼수 목록을 받았을 때 그때 차라리 후련하게 정리해버렸다면 이렇게 마무리가 더럽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네요. 꼴 같지 않은 집구석에 주제 파악시켜주고 내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다 내뱉어낸 거 그 덕에 제 속은 후련해졌고 아무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었다는 거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